인도 주식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올랐나? 이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들어가도 되나?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이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떠세요? 사실 인도 시장은 뭐 다른 이머징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원하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인도는 항상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수 레벨만 보고 다들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만큼 꾸준히 상승해 왔던 인도 시장입니다. 그 근저에는 인도는 GDP의 60% 정도가 내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민감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 부분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소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려고 백방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이런 내수 소비에서 나오는 안정성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에 비해서 인도는 그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굉장히 큰 내수를 바탕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도를 오히려 이렇게 명명드려요. 글로벌 방어주다. 네. 굉장히 이머징이라서 네. 뭐 변동성이 클 것 같지만 실제로 인도 시장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굉장히 낮은 변동폭으로 꾸준히 우상향한 모습.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오히려 덜 떨어지는 이런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와서 인도를 글로벌 방어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도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 경제 하면 딱 떠오르는 산업이 전 없어서 인도 하면 인도 경제 이끌고 있는 산업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과거에는 인도는 아마 스테레오타입이 보면 IT인 네. 것 같아요. 콜센터로 대변되는 IT이고 그리고 또 복제 약으로 시밀러 약으로 대변되는 제약, 헬스케어, 네. 제약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니프티 50 대표 주식 니프티 5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IT 같은 경우도 전체 니프티 50에서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인도 경제를 대변하는 섹터가 뭘까 봤을 때는 사실 금융이 가장 네.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이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금융이 필요하다 보니까 금융의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니프티 50에서도 금융이 약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가 아닐까 싶어요. 역시 소비. 네. 네,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어떤 내러티브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음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 위주의 구성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뭐 자동차나 여행 같은 사치 소비재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상품 중 하나가 인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국내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중소형주에 투자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글로벌 어떤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경제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생산해서 내부적으로 소비하는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갖는 구조적인 이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와 비교해서 매크로 환경에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고요. 네. 말인즉슨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인 경우 중소형주가 갖는 어떤 성장성이나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섹터별로 살펴보면 뭐 현재 밸류 대비 컨슈머는 굉장히 강력한 나래티브를 바탕으로 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퍼 같은 경우 한 5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금융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약간 페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영기업이나 네. 소형주는 굉장히 비싼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굉장히 비싸진 수요가 이제 가격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소비재 기업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졌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 내러티브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같아요. 14억 인구가 뭘 쓰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재 기업.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출발은 기업 이익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득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요.
일정한 뭐 인플레이션 하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당연히 이제 소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지금 현재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일례로 뭐 미래에셋 자산용 인도법인 인도에 있는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2자릿수 이상의 매년 실질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섹터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재를 리텐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전 섹터에 있어서 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의 성장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또 다시 이제 기업 이익 성장 이렇게 선순환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스토리가 소비재 기업에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도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안타깝게도 인도의 이런 굉장히 좋은 성장성이 직접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인도가 자본시장 100%다 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이 인도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현지에 계좌를 열고 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가진 옵션은 국내에 설정되어 있는 인도 펀드들, 네. 인도 중소형주 펀드나 네. 뭐 인프라 펀드, 그 채권 펀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ETF들이 요즘에 ETF.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프티 PPT로 대표되는 뭐 이제 브로드한 대표 지수형 펀드들, 그리고 소비재, 네. 그룹주 펀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상품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나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상품들도 있어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금 계좌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인도 ETF, 인도 펀드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연금 계좌 내에서도 이렇게 인도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릴 거 없이 인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왜 연금을 통해서 인도 투자가 특히나 많이 이루어지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중국 시장하고 다르게 길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연금 투자자들이 네. 국내 투자자들이 연금을 통해서 기업을 갖고 인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연금 계좌를 통한 인도 투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도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쫙 늘어놨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흥국이기도 하고 인도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 리스크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자다 보니까 환율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고요. 이게 뭐 환해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국내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네. 인도 루피에 노출이 되는 투자고요. 그렇지만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게, 인도 루피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데, 사실 인도 루피보다 원화가 더 떨어지고 더 오르기도 합니다. 말인즉슨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환율에 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인도 루피에 대한 염려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것은 투자를 오래 해왔던 펀드 매니저보다도 최근에는 전략을 보는 교수님들이 더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 빅테크나 네. 지정학적 갈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네. 수혜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높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어떤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굉장히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홍준영 본부장님 모시고 인도 투자, 인도 경제 이모저모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본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 못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혹시 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인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현재는 포지션을 더 늘릴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인도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이제 어떤 확신을 좀 가지시고 연금이나 길게 기노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인도를 좀 다시 봐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인도 경제 그리고 인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좋은 이야기 해주신 홍준영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